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임방글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황교안 법무장관님께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원장실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정 발표난 날 만나셨다는 거죠? 정확히 내 수첩에 이 우리 보좌관이 수첩 있어요? 여기 있잖아. 좀 찍어볼게요. 3월 5시 15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황교안 대표에게 허위로 말해놓고 사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학의 성 동영상 그 CD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박지원 의원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영선 후보자와 한국당의 사실관계를 둔 공방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2013년 3월 13일 일정표를 찾았다고 하면서 박영선 후보자가 일정표를 공개했는데 거기에 이제 황교안 현 대표, 지금 대표를 만난 기록은 나왔어요, 일단. 일단 뭐 일정표를 보거나 한다면 그때 면담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3월 11일 날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임명이 되고 인사차 국회를 찾아갔더니 그날 그러니까 13일 날 찾아갔는데 그날이 네. 김학의 법무차관이 내정된 날이어서 예. 김학의 그 차관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갈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내정이 되면은 그 언론에는 발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관련된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미리 그 이제 인물평을 위해서 네. 흘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날 충분히 이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 임명에 대해서 대화가 오고 갈 수는 있고 예. 그리고 앞서 지금 화면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6월 달에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속기록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린 거다. 예.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미 그 대화를 거기에 않았냐? 대해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또 전제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물론 다른 쪽으로도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그날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대화는 오고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영선 후보자가 이렇게 일정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16시 40분에 법사위원장실에서 법무장관의 인사를 했다라는 일정표를 공개를 하니까 한국당에서 그 위에 일정을 보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거의 핑퐁, 이렇게 탁구 핑퐁하는 것처럼 됐는데요. 이제 우선 한국당 쪽에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날 일정이 안 맞는다. 예. 어떻게 13일 날 그러니까 13일 날 내정되고 15일 날 임명됐는데 그렇다면 14일 날 만났다는 건데 그때 뭐 법사위 전체 회의 없었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지금 박영선 후보 측에서 일정표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네. 봐라 난 13일 날 내정된 당일 날 만났다 했는데 그런데 공개된 거를 보니까 2013년 3월 13일 그날 여의도 중식당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과 면담 및 오찬 이렇게 네. 써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당시 그 임명이 된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 했구나라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성관위에 이제 그렇게 제출을 한 거고요. 박영선 후보자가 성관위에 네, 제출한 건 거에는 그건데 이렇게 돼 있는 공개 거죠. 일정표에는 예. 그때 잘 보니까 법무부 장관과 점심을 먹은 게 아니라 고엽제 총회장 등과 점심을 예. 먹은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성관위에다가 나 이렇게 그때 한 점심 가격이 한 42만 원 좀 넘었다고 해요. 이런 비용을 썼다라고 제출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건 허위 신고 아니냐.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또 한국당 쪽에서는 새로운 공격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42만 원 정도 점심값 결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일단 있는 겁니까? 박영선 후보자가? 저희 만약에 이제 허위라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럴 수는 있어요. 일단 그러면 그날 점심을 일정표에 보면 이제 고엽제 전후에 회장을 먹게 돼 있는데
고엽지 전후회 회장하고 밥 먹은 것이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신임 법무부 장관하고 먹은 걸로 한 것인지. 근데 법사위원장은 사실은 고엽제 전후회 회장하고 밥 먹는 것 자체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정치자법 위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법에 대해서 총괄은 상임위원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날 먹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때 먹을 수도 있겠죠. 그걸 여기에다가 그냥 바꿔서 한 것인지 허위 신고한 그것도 경우. 의심이 가는데 여기서 또 주안점이 되는 것은 아니 만약에 지금 일정표는 고엽제 전 회장하고 먹은 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확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니, 점심 먹었다고 하면 오후에 4시 40분에 만나지 않았다. 그 4시 40분에 만났다고 하면 점심을 먹지 않았다. 그 이게 이제 다 허위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든지 아니면 유증이다. 그런데 지금 뭐 유증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증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법사위가 6월 17일 날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질문을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질문을 드리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알았다는 것이 과연 그전에 3월 14일 만나서 이 얘기를 할 때 때문에 알고 있을 거라는 것인지 아니면 3월 달에 일단은 뭐 김학의 차관이 낙마를 하면서 그때 이제 동영상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유증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CD 동영상 자체를 청문회 때는 박영선 의원이 후보자가 이거 같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봤다는 게 아니고 CD를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 번복을 해서 CD를 본 적은 없고 단지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또 바꿨어요. 근데 또 황교안 대표는 같이 CD를 본 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확정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 말을 동영상이란 말을 나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그날 동영상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냐 안 했냐가 사실 양쪽 다 뭐 안 들었다는 걸 입증하기도 그렇고 말했다는 것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당사자 둘이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 거니까 뭐 서로 말이 엇갈린 상황에서 규명하기 어려우니까 승현 지금 상황에서는 그 문제는 떠나서 지금 그 13일 날 박영선 위원장이 일정표를 공개한 것이 본인이 자승자박 아니냐 이런 형국도 있는 거거든요. 뭐 사실 이제 각종 언론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인사청문회에서 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느냐 저도 보면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 주인공은 박영선 의원이 정말 중소기업에 있는 그 장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적 자질, 그다음에 어떤 자질을 평가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뭐 또 다른 이야기가 갑자기 뭐 다른 정당의 의원이 질문을 하자 그 질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일치문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박영선 의원의 인사청문회의 문제가 아니라 김학의 어떤 사건의 문제로 본질이 좀 흐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이렇게 짚고 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한국당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그럼 그 문제를 지적하고 다시 인사청문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시 뭐 CD를 누구로부터 지금 구입했느냐 또 이걸 또 입수 경위요. 그걸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지금 수사 검찰에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총장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말씀도 주셨고 또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봐야지 지금 인사청문회 안에서 각 정당이 이게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의 차관이 그 내정된 날 13일 날 박영선 당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제 CD를 보여줬다 아니면은 CD를 보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CD를 어디서 구입했는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13일 날 같은 경우에는 경찰도 구체적으로 인사검증팀, 민정수석팀에게 이것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팀마저도 이런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첩보 수준으로 미확인 상태에서 들었을 뿐이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보다도 빨리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그 CD를 입수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날짜상으로. 그리고 본다면은 이 인사 누가 보더라도 이런 동영상이 있다는 걸 알면서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런 비료가 구체적으로 보고가 됐을 때 임명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그리고 임명 직후에 이것이 경찰 내사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8일 만에 사퇴시켰거든요. 이런 정황을 본다면은 그 당시에는 3월 13일 가정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보고될 수 없는 시점이었는데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이 CD를 입수했다.
그거는 분명히 어떤 경로로 누구로부터 입수했는지 실제로 입수했는지 아니면 날짜에 착각이 있는 건지 예. 이런 것도 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내사 단계인데 야당 의원에게 CD가 넘어갔다. 충분히 이상할 수 있는 문제죠.